안녕하십니까. 행복이 먼저다. 오늘은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몇 말씀 같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아마 많은 분들이 나 저 책 읽었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해민스님의 책이죠.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자,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댓글을 주신 분이 계신데요. 제가 동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자신을 돌봅시다. 정신적으로 라는 제목으로 제가 동영상 올린 적이 있습니다. 우린 자신을 돌봐야 되는 거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근데 자신을 돌본다는 것이 대부분의 분들이 육체적으로 내 자신을 돌보기 위해서 잠도 잘 자고 음식도 잘 먹고 운동도 해야 되고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정신적으로도 우리가 자신을 잘 돌봐야 되는 거죠. 그 동영상에 댓글 주신 분인데 이성숙 님께서 댓글을 주셨습니다. 선생님의 강의 진짜 최고입니다. 약으로도 치유할 수 없는 우울증과 마음의 병을 선생님 강의를 듣고 고쳐지는 것 같습니다. 감화력이 대단합니다. 행복이 먼저다를 시청하면서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 정말 많이 흘렸습니다. 그냥 너무 못나 보였던 저에게 위로가 많이 된 듯 합니다. 스트레스는 비수와 같습니다. 사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정신력도 있는데 그냥 사는 게 싫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힘든 건 없는데 너무 삶이 무미건조하고 의미가 없고 그냥 싫은데 정말 큰일 났습니다. 죽은 사람이 너무 부럽고요. 라는 댓글을 주셨습니다. 이성숙님께서. 이분의 말씀이 뭐 힘든 것은 없는데 삶 자체가 너무 무미건조하고 의미가 없고 그냥 싫다. 그래서 너무너무 싫고 정말 큰일 났다. 죽은 사람이 너무 부럽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동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자신을 돌봐야 됩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자, 그런 자신을 돌보는 데 있어서 해민스님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이 있죠. 이 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엄청나게 갑자기 화가 났을 때 누군가 공격을 받았을 때 공격을 하고자 할 때 이럴 때 잠깐 멈추면 1분이라도 멈추게 되면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훨씬 더 현명하게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맥락인데 저는 이제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각도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는 거죠. 정말 생각을 딱 멈추고 행동을 딱 멈추고 이런 멈추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충전입니다. 충전의 개념이죠. 우리는 육체적으로 에너지를 쓰고 충전을 시키고 에너지를 쓰고 충전을 시키고 에너지를 쓰고 충전을 시켜야 됩니다. 방전이 되면 나자빠지는 거죠.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적으로 에너지를 막 쓰다가 에너지가 거의 다 썼을 때는 충전을 시켜야 돼요. 충전을 시키지 않고 계속 내다르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정신적 에너지의 방전이 생기는 겁니다. 방전이 생기는 것은 문제가 이제 커지죠. 거기서 하나의 더 스트레스가 오게 되면 삶 자체가 무미건조해지고 의미도 없어지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서 불안 우울증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삶 자체가 무미건조하고 의미도 없어지는 그런 느낌으로 빠질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왜냐? 정신적 에너지가 고갈되어 있는 거죠. 정신적 에너지가 지금 방전되기 일보 직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이 육체적 에너지의 충전과 정신적 에너지의 충전 다 일맥상통하다는 거죠. 우리가 동굴에 갇혔어요. 근데 이 동굴에 갇혔는데 깜깜한 동굴에 갇혀 있는데 이 동굴에서 탈출해야 되는 거잖아요. 탈출하기 위해서는 뚜벅뚜벅 걸어가죠.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어디서 불빛이 보이지가 않아. 그러면 막막하죠. 막막합니다. 불빛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근데 끊임없이 걸어가야 되죠. 끊임없이 걸어가면서 그 불빛을 찾아서 외부로 탈출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아무런 불빛도 보이지 않고 적막하고 그러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게 되는 거죠. 일단 육체적으로 에너지가 다 고갈되게 되면 죽는 거죠, 정말. 정신적으로도 아무리 육체적으로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어도 정신적으로 에너지를 고갈시켜도 역시 살 수가 없습니다.
앞뒤가 막혀 있는 동굴에서 우리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에너지가 고갈되고 있는 상태에서 육체적 에너지가 고갈되는 것,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물, 음식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물, 음식이 없으면 육체적으로 에너지를 충전시킬 수 없기 때문에 에너지가 없는, 육체적인 에너지가 없는 상태에서는 몸이 육체적으로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 그때 우리가 물하고 음식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물하고 음식은 충분히 있어요. 배낭에 혹은 끄는 거에 물하고 음식은 충분히 있어요. 자, 근데 깜깜한 동굴입니다. 끝도 보이지도 않고, 걸어도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을 것이고 내일이 오늘 같고 변화가 없고 무미건조하고 의미가 없는 그런 느낌인데 물하고 음식은 있어요. 육체적으로 에너지를 충족시킬 수 있고 충전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정신적으로 깜깜한 그 동굴 속에서 적막함, 고요함, 외로움 이런 상태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무의미해지는 거죠. 탈출이라는 의미 자체도 못 찾게 되는 것이고 내가 동굴을 탈출 꼭 해야 되나? 라는 마음까지 생겨야 됩니다. 왜냐? 정신적 에너지가 완전 고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동굴에 갇혀 있다는 느낌, 터널에 갇혀 있다는 느낌,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면 너무나도 힘든 경우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자기 자신을 돌봅시다 정신적으로 거기에 햄콩야옹님께서도 댓글을 주셨는데요. 아주 중요한 댓글이시죠. 저는 선생님을 만나고부터 그 동영상을 접하고부터 마음속에 어둠이 사라짐을 느낍니다. 동굴 밖으로 나오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동굴 속에서 나오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동굴 속으로 나오는 것은 누가 나오나요? 햄콩야옹님이 나오시는 거죠. 햄콩야옹님의 자식이 도와주고 남편이 도와주고 혹은 부모님이 도와주고 형제 자매가 도와준 것이 아니라 동굴 속에서 나오게 된 것은 본인의 힘입니다. 근데 이 동굴은 아주 의미가 중요하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동굴에 갇혔을 때 우리는 육체적 에너지, 정신적 에너지가 방전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막아야 되냐? 육체적으로는 간단합니다. 운동, 물, 고영양가 음식.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을 살면서 뭐 음식을 못 먹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뭐 지금 뭐 음식은 많잖아요.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뭐 HMR 푸드도 많고 적석식품도 많고 그런 식품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뭐 굶어 죽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 음식, 뭐 아리수이기 때문에 뭐 심지어는 수돗물을 마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서울의 수도가 아리수 아닌가요? 아리수? 그래서 쉽게 말해서 마셔도 괜찮은 거죠. 물론 이런 말씀 드리면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자, 그거는 이제 차후에 접어두고 어쨌든 물, 음식이 있기 때문에 육체적 에너지를 우리가 계속 충전시킬 수가 있어요. 쉽게. 그래서 옛날처럼 음식이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힘들어하는 경우는 요즘은 별로 없죠. 그런데 이 정신적 에너지의 고갈, 정신적 에너지가 방전되기 일보 직전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다는 거죠. 조금 전에 댓글을 소개하였던 이성숙님 같은 경우에 사는 게 너무 무미건조하고 의미가 없고 그냥 모든 것이 싫어서 정말 큰일 났습니다. 이 말은 정신적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내가 뭐 잘못 생각했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잘못되었나? 그런 식으로 또 생각하고 그러던 중에 또 다른 외부의 스트레스가 빵 오게 되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왜냐? 정신적 에너지가 지금 거의 고갈되어 있고 방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다시 정신적 에너지를 충전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마라톤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마라톤을 열심히 뛰고 있는데 마라톤을 이렇게 뭐 별로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42.195km를 뛰기 위해서는 얼마나 고단합니까? 열심히 뛰다가 한 10km쯤 되었을 때 너무 힘이 들어. 너무 힘이 들어서 에너지가 너무 고갈됐어요. 도저히 갈 수가 없어. 그래서 텁석 주저앉죠. 주저앉는 이유는 뭔가요? 멈췄는 거죠. 텁석 주저앉았다. 왜 주저앉았을까요? 왜 피곤해서 힘들어서? 에너지를 충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텁석 주저앉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이냐?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 몸의 세포들은 37조 개의 이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은 발이 터지게 에너지를 만들고 있죠. 매 순간 ATP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 에너지를 만들어내면서 동시에 에너지를 우리는 쓰죠.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손을 움직이고 걷고 뛰고 이러면서 에너지를 우리가 소모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에너지를 만드는 것보다도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이 더 많으면 조금씩 고갈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마라톤을 뛰고 있는 사람이 그 전에 먹었던 음식을 막 분해하면서 글루코스가 이제 ATP를 막 만들고 있는 거죠. 37조 개의 세포가 열심히 박이 터지게 에너지를 만들고 있는데 이 열심히 10km, 15km 뛰다 보면 엄청난 에너지가 육체적 에너지가 쓰여지기 때문에 만든 것보다도 더 많은 에너지를 막 쓰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텁썩 주저앉으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몸에서는 계속 ATP를 만들고 있고 텁썩 주저앉았기 때문에 뛰지 않고 걷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숨만 쉬는 것밖에 없잖아요. 텁썩 주저앉으면. 그렇기 때문에 내부의 몸에서 박이 터지게 만들어지고 있는 ATP가 조금씩 축적이 되는 거죠. 충전이 되는 거죠. 충전이. 에너지 충전. 육체적 에너지 충전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텁썩 주저앉아서 뭐 단 몇 분이라도 10분이라도 텁썩 주저앉아 있으면 10분 동안에 ATP가 축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일어서서 조금씩 뛸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모든 것이 똑같아요. 에너지가 쓰여지는 거죠.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신적으로 내가 지금 에너지가 고갈됐구나. 그때 마라톤을 뛰다가 나 정말 에너지가 고갈됐구나 했을 때 텁썩 주저앉듯이 정신적으로도 텁썩 주저앉아야 된다는 거죠. 텁썩 주저앉아서 우리가 에너지를 충전시켜야 됩니다. 근데 이 육체적으로는 이 ATP가 있기 때문에 텁썩 주저앉으면 몸을 딱 멈추게 되면 에너지가 충전이 되는 것인데 정신적으로는요. 텁썩 주저앉는다는 말은 정신적 에너지를 충전을 하셔야 된다. 그 신호죠. 깜빡. 우리가 그 도락 보면 문 여는데 삐삐삐삐삐 누르잖아요. 그래서 문을 여는데 그 문을 열 때 배터리가 다 되면 삐삐삐삐 소리가 납니다. 갈라는 얘기죠. 배터리를 갈아라 이 얘기잖아요. 근데 그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쓰게 되면 방전이 돼버려서 스탑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본인 생각에 삶이 무미건조하고 의미가 없고 이런 느낌이 들었었던 것은 내가 지금 정신적 에너지를 충전시켜야 되는 타임이구나. 배터리를 갈아야 되는구나. 배터리를 충전시켜야 되는구나. 그런 시간이 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신적으로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은 해민 스님이 말씀하셨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이것을 제가 조금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보면 충전하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육체적으로 에너지를 충전하면 이 말처럼 자, 예를 들어서 마라톤을 뛰는 사람이 육체적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됐어요. 그래서 텁썩 주저앉았어요. 멈췄는 거죠. 멈췄을 때 에너지가 충전이 되는 거죠. 박 터지게 만들고 있는 ATP에 의해서. 그러고 나서 에너지가 충전됐을 때 다시 벌떡 일어서서 뛸 수 있잖아요. 이거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정신적으로 봤을 때, 정신적으로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은 저의 생각은 정신적으로 에너지를 충전시켰을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다 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성숙 님께서 말씀하셨던 상황처럼 너무나도 무미건조하고 의미도 없고 이런 상태는 정신적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고 방전으로 가기 일보 직전 상태라는 거죠. 이때는 필요한 것은 본인의 정신적 에너지를 충전시키는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신적 에너지를 충전시키는 방법은 무엇이냐? 물, 음식이 아니죠. 이건 육체적 에너지가 아니고 정신적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본인에게 맞는 정신적 에너지를 충전시켜야 되는 거죠. 여행 너무 좋습니다. 여행은요 삶을 너무나도 리프레시하게 만들고 정신적으로 되게 리프레시하고 충전을 시켜주는 거죠. 명상 너무 좋습니다. 구글에서도 왜 명상 교육을 하나요? 모든 직원들이 명상을 하잖아요. 메디테이션. 그 명상을 통해서 엄청난 에너지 충전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명상을 했을 때 회사원들의 구성원들의 효율이 훨씬 높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고 훨씬 더 편안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왜 그렇죠?
에너지가 충전됐기 때문에 정신적 에너지를 충전시켜야 되는 거죠. 명상도 좋고 본인이 너무 사랑하는 음악을 듣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여행도 너무 좋고 각자 나름대로의 에너지 충전 방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에너지 충전할 수 있는 정신적인 에너지 충전할 수 있는 방법은 친구들끼리 수다 떠는 건데 그거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 수다 떨다가 더 방전될 수도 있어요. 수다 떨다가 더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본인 스스로 나 혼자 해결할 수 있고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 나는 딱히 내 정신적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신다면 무작정 여행을 떠나십시오. 근데 많은 분들이 여행을 떠나시라 그러면 무조건 인천공항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인천공항을 꼭 안 가도 됩니다. 초등학교 때 살았던 동네를 가보신다든가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사셨던 동네를 다시 한번 가본다든가 몇십 년이 지났지만 옛날에 다녔던 초등학교를 한번 가본다든가 옛날에 다녔던 그런 길을 한번 가본다든가 그런 것들도 되게 좋은 여행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그 뭐 참 너무나도 아름다운 금수강산의 뭐 좋은 로케이션 딱 인터넷 치면 주주주 뜨잖아요. 그게 이 사진의 장면을 내가 한번 가보고 싶어. 가본 거죠. 여행을 떠난 거죠. 근데 여행은 너무나도 큰 정신적 에너지의 충전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우리는 충전을 할 수 있는 거죠. 정신적 에너지 충전. 그때는 멈춰야 되는 거죠.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 다음에 그런 어떤 방전이 되어 가는 그런 상태에서 멈춰야 돼. 해민 스님의 말씀처럼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멈추면 이 말은 에너지를 충전해야 된다는 거죠. 에너지를 충전했을 때, 충전을 하고 나면, 내가 왜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생각했지? 왜 이렇게 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지?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정신적 에너지가 충전이 되면요. 그래서 이 정신적 에너지를 충전을 쭉 시켰을 때 완전히 풀로 에너지가 꽉 차 있으면 웬만한 일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근데 에너지를 쭉 쓰다가 방전이 되기 일보 직전에 충전시키고 방전되고 충전시키고 방전되고 충전시키고 방전되다 보면 되게 고달픈 거죠. 그럴 때는 멈춰서 에너지를 쭉 충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이 정말 맞는 육체적 에너지 충전이 아니라 정신적 에너지 충전을 해야 되는 거죠. 시작을 명상, 여행 이런 건 쉽잖아요. 그런 것들을 근데 일을 하기 때문에 하루도 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돌기 때문에 여기에서 도저히 시간을 낼 수 없어요. 시간 낼 수 있습니다.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1박 2일, 2박 3일. 주말에 그냥 집에서 누워 있는 게 아니라 혹은 빈둥빈둥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 아침에 팍 1박 2일 여행을 떠나시는 거죠. 금요일 날 저녁에 2박 3일 여행을 탁 떠나시는 거죠. 그렇게 자유롭게 여행을 떠났을 때 그 여행 자체도 의미도 있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고갈되어져 있는 본인의 정신적 에너지를 충전을 해야 되고 그 충전을 그랬을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 내가 좀 더 의미 있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무미건조하게 생각했던 것에 의미가 많구나. 라는 새로운 각도로 세상을 보게 되는 거죠. 에너지 충전. 그래서 이 동영상을 듣고 계신 행복이 먼저다의 구독자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물론 많지는 않으시겠지만 너무나도 정신적으로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고달프고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분들은 어떤 외부의 상황, 그 다음 외부의 어떤 조건들, 그 다음 외부의 어떤 스트레스들 때문에 너무나도 에너지를 많이 쓴 상태죠. 그래서 그런 원인들이 없어지면 괜찮아지겠지 라고 생각하시지만 물론 그런 게 없어지면 좋지만 그런 것들이 바로 없어지지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는 본인의 정신적 에너지를 충전을 시키셔야 돼요. 충전을 시키는 방법을 스스로 찾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정신적 에너지를 충전시켰을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귀중하고 고귀하고 소중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육체적, 정신적 에너지를 충전시켰을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해민스님의 그 책 제목이죠. 그것을
토대로 이성숙님, 햄콩야옹님의 댓글을 토대로 몇 말씀 같이 나눴습니다. 녹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